오늘 2021년 2월 9일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죠. 트럼프 쪽에서 퇴직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상원에서 Votes to allow Trump impeachment trial, 트럼프의 탄핵 절차를 proceed,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GOP Grand Old Party Votes를 6개 얻어가지고 56대 44, 현재 50대 50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은요. 그걸로 이제 퇴직한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표를 던졌습니다. 알다시피 공화당은 6명만 오면 안 되고요. 17명이 와야지만 트럼프 탄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56대 44의 vote 표결로 Senate 상원은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could be prosecuted, 기소될 수 있다. After leaving office, office는 관사가 없죠. 그래서 공직에서 떠나고 나서도 기소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House Managers, 하원 매니저로 하여금 이들이 이제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규먼트를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제기할 수 있도록 바로 이들입니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절차를 밟아서 탄핵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자, the final tally 하면은 숫자죠. 마지막 숫자, 즉 56대 44라는 거, GOP 공화당에서 6표만 왔다는 그 사실이 signaled,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GOP allies, 그 트럼프의 공화당 동료들이 could muster enough support, muster하면 소집하는 것이죠. 충분한 지지를 소집해서 아마 potentially block conviction,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conviction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the GOP senators who voted to proceed with Trump trial, 트럼프 재판을 진행하자고 표를 던졌던 바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두 번째, who are the prosecutors in the trial? 누가 이 탄핵 심판,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될 것인가? 하원 의원들이 되거든요. 총 9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수석이 제이미 레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공화당 제이미 레스킨은요. 제이미 레스킨은 자기 아들이 자살을 했죠. 자살을 했고 그 다음날 공화당에 의회에 와가지고 표를 던지는 전날에 자살했고요. 정말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그 어떤 비극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탄핵시키겠다는 결의로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이 사실 리드 프로시큐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9명이 전부 흑인 여성도 있고 흑인 남성도 있고 또 동양계도 있고 뭐 백인 여성, 백인 남성 다 골고루 인종별로 섞여 있는데요. 거의 다 뭐 검사하던 사람, 변호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법을 잘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레스킨 같은 경우도 하버드 법대를 나왔고요. 공부를 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트럼프의 탄핵 절차에 기소장을 낼 것입니다. 자, 미국인들은 convicting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impeachment charge, 고발장이죠. 즉 탄핵 charge는 혐의라고 봅시다.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는 걸 지지하고 있는데 only by a slender margin, slender 하면 약간의 차이만으로, 즉 탄핵하자라는 주장이 조금 더 많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는 its own domestic army.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두드러진 게 공화당원들의 지지층의 극히 일부이지만 하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표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런 무장단체들이
있죠. 자, 이들은 다 합법입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물론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그런 단체는 국무부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정하긴 했어요. 지금 KKK단 쿠클룩스 클란이라는 남부에 있었던 흑인을 소수민족을 탄압했던 폭력으로 탄압했던 이 단체는 지금 불법입니다. 제가 전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러나 숨어서 있는 많은 이들이 공화당원하고 손을 잡았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화당이 자기의 국내에서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How the GOP, 어떻게 Grand Old Party가 공화당이 allied itself, 연합했는가, militants, 이런 시민 무장군들하고 연합했는가라는 거죠. 미국의 뭐 아이다호주, 몬타나 또는 뭐 와이오밍 이런데 다니다 보면은 이런 지방 백인들 중심으로 무장 클럽 단체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만큼 자기들의 무기로 자기들의 정치적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공화당이 그들과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특히 트럼프 때는 이들을 준동까지 시켜서 결국에는 의사당까지 밀고 들어가게 만들었죠. 심지어는 미시간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 의회 앞에 이 무장한 단체들이 총기와 기관단총을 들고 행진해서 주지사와의 만남을 주장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미국 사회고요.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자들이 있죠. 단지 미국과 다른 것은 무기가 없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치사한 점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Actions taken by paramilitary groups. 의용군이죠. para 하면 이제 준비됐다, 반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군인은 아니고요. paramilitary 그룹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들, 미시간에서 취해진 행동들이 국회의사당까지 무장한 상태로 행진했던 것이요. Signal profound shift in Republican politics. 공화당 정치에 있어서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공화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national crisis, 국가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의사당까지 갔던 폭동 Liberate Michigan 해가지고 미시간을 해방하자라는 어떤 트위터를 날리면서 이들이 이제 행진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국가 통제 기간에 엇갈려서 이들이 국가가 너희가 뭔데 우리의 생활을 반대하느냐, 점검하고 통제하려고 하느냐라는 반발로 이렇게 군부 단체들이 등극을 자기들의 처지를 많이 나타냈고요. 그것을 이제 공화당은 수용을 해서 또 그들이 설쳐되는 거에 대해서 공화당원들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버스를 동원해서 정치적 행동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절정이 의사당까지 진입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공화당의 내륙군, 국내에서의 군대가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9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이 무장단체들이, 합법적 무장단체들이 95년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바밍, 클린턴 하에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정부 총사가 폭파됐었죠. 그 이후로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미시간주에만 해도 18개 무장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표현이 되고요. 이게 이제 공화당원들이 어떻게 이들과 손을 잡아서 긴 역사를 보여주고 공화당원들의 숙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받아들여서 이들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에 대한 소식이고요. 자, 오늘 칼럼 중에서 어피니언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요거 보십니다. 승희 김, 한국 사람이죠. 8분 정도 되는 비디오입니다. 자, Secret my mom told me never to tell. 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비밀이 뭐냐? Never ever tell them.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You are fatherless. 아빠 없다고. People will judge you for it. 사람들은 아빠 없다는 그거 하나로 너를 판단을 내릴 테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한국말로 돼 있어요. 자막이 영어로 나오고요. 한국말 그 김승희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싱글맘하고 자기하고 살아가면서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서름을 한국에서 받았는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평범하게 구술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미국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없다는가, 부모가 이혼했다, 이것이 흠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특이한 문화적인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이 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i Alexa, it's Jeff Bezos. How should I spend my time now? 자, 요거 보시면은요. 요 칼럼은 마가렛 오마라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올 가을쯤에 물러나겠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 우주하고 또 천천히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가치를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인데요. 제프 베조스가 만든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죠. 알렉사한테 물어봅니다. 나 제프 베조스인데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칼럼니스트의 가르침은요. 락펠러, 미국의 락펠러 있죠. 락펠러라고요. 존 D. 락펠러고요. 바로 그를 보고 앤드류 카네기를 보고요. 정말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락펠러는 석유로, 앤드류 카네기는 철로 벌었죠. 빌 게이츠 2000년대에 조기에 은퇴해가지고 스티브 발머한테 자기의 모든 지휘권을 넘겨주고 조기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세계에 영향이 있는 자선 활동들을 벌이고 있죠. 그들을 따라가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 락펠러는 이제 그야말로 미국 사회 문화, 정치,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이 남겼던 그 자선의 제국이 말이죠. 존 락펠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당시에 미국 전체 생산량의 2%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그 규모를 뭐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때 보면은요. 그 많은 돈을 줘서 결국에는 1937년 97살의 나이에 죽을 때 대부분의 재산을 가족한테 넘겨주지 않고 락펠러 재단에 줬고요. 그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주로 이제 교육, 미국에 뭐 3,000개 정도 되는 도서관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각 도시마다 도서관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참 미국 사회나 캐나다가 부러웠던 게 마을마다 있는 아주 좋은 도서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러웠었는데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잘 도서관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나가서 책 읽도록 엄청나게 뭐 독서물들을 그 지하철에 배치한다든지 또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나눠진다든지 그렇게 공적인 어떤 도서관 기능이 제대로 했는데요. 보십시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 사람들이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도록 해줬던 건 이제 바로 카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락펠러는 공공위생이라든지 문화 이런 데 충실했고 카네기는 예술과 교육에 충실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을 보라는 것이죠. 제프 베조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앞으로 퇴직해서 관심을 두겠다는 블루 오리진의 모토가요. 그라닥팀 포로시터라는 즉 스텝 바이 스텝 ferociously 차근차근 한 걸음씩
그러나 강력하게라는 그런 모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신 베조스도 그렇게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권하는 글입니다. 재밌는 소리는 차 밑에 말이죠. 촉매 변환기가 있죠. catalytic converter가 있는데요. 자, 전국적으로 도둑놈들이 are sliding on the cars. 차 밑으로 sliding 하면 뱀처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온몸에 곡선을 하면서 이렇게 땅으로 쓱 구멍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슬라이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둑놈들이 전국적으로 차 밑으로 뱀처럼 기어 들어가서 swiping catalytic converter, 바로 자동차의 촉매 컨버터 변환기를 swiping 다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the pollution control gadget, 그 오염물, 공기 오염물질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full of precious metals, 귀중한 금속, 귀금속으로 가득하거든요. 팔라디움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금속 가격들이 are soaring, 치솟고 있어요. Regulators try to tame emissions. Regulators는 공무원들이, 즉 환경 당국자들이 tame,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이려고 하면서 뭐를? 배기가스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가격들이, 즉 컨버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가격들이, 금속 가격들이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팔라디움 같은 건 뭐 금보다 더 비싸고요. 한 5년 전에 비해서 뭐 3,000배 그 가격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도둑놈들한테 제일 귀중한, 훔칠 만한, 그 도둑질 할 만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도둑놈들은 이제 차 밑으로 내려가서 이 컨버터를 뜯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고, 자기 자동차 밑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게다가 이제 로디움이라는 또 금속이 있는데, 로디움, 그 컨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로디움이 있는데, 로디움은요 5년 전에 1원수당 640불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올해에는 640불짜리가 21,900달러가 돼가지고 거의 그 금값의 12배나 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사들이 전기차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기가스, 기름으로 나오는 배기가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귀금속들이 너무 필요하고,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차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경우가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모든 것이 다 앞서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뭐 영국, 프랑스, 뭐는 뭐 건축은 뭐 영국이다, 또는 뭐 미술은 프랑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막강한 재력으로, 막강한 시장 규모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existential threat, 존재론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캠퍼스로부터. 프랑스 사람들의 철학, 프랑스 사람들의 정치 사상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지적입니다. 근데 사회 이론들이, 미국에서 온 사회 이론들이 인종이라든지 젠더라든지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식민주의 시대 이후의 정치 사상, 이런 생각들이 프랑스가 앞서 있는데, 프랑스의 소사이어티, 그 모임을 언더마이닝, 해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의 이런 사회 이론, 정치 사회 이론의 미국 정치 사회 이론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힘을 못 얻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고요. 이거 보시면 A Glimpse of Bygone Life, Scottish Island, 스코틀랜드 위쪽의 섬들이 북해도에 좀 있죠. 근데 지나간 삶에 대한 잠깐의 모습,
스카티시 아일랜드 모습이 plucked from the trash, 쓰레기터에서 뽑혀진 그런 모습을 보인다. 사진 한 장면인데 이게 50년대 60년대 스코틀랜드 쪽에 셰틀랜드 아일랜드 군도가 있는데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수십 년에 찍힌 그런 사진 수백 장, 300장 정도가요. 버려지는 거로부터 구출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온라인에서 찾았다. 인구가 약 3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 이 지역에 7, 80년 전에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 사진들은 어떤 노인이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센터로 가져왔어요. 필름들을. 버리려던 거를 그 재활용 센터 직원이 뭔가 좀 흥미를 느껴서 그걸 봤더니 7, 80년 전의 사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잘 뽑아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삼촌이었다. 이 사람 뭐 자기 고향의 옆집 사람이었다. 라는 자기들의 에피소드를 죄송합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옛날 추억들을 같이 나누는 정말 재미있는 현상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얼마나 옛날이 그려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던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요. 보시면은 뉴욕의 백신 웹사이트가 were not working.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미국은 주마다 군마다 연방정부는 너무나 정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통일적으로 이런 처방들 대응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려고 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잘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휴지 마 같은 이런 친구, 이런 IT 기술자가 백신의 어떤 접종 계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50 정도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바로 제대로 그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노인들이 어떻게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또 심지어는 흑인이 24% 사는데 노인들이 흑인 노인층이 24%인데 인구 비중이 뉴욕의 어떤 구에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흑인들의 접종되는 건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골고루 백신이 나눠지지 않고 있다는. 바로 백신 맞는 데서도 나이 또는 성, 연령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새로운 IT 업체가 또 그걸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전화를 받아 그거를 등록을 해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